안녕하세요. 유학생과 좋은 학생입니다. 실기시험은 좌우 방향과 순서에 관한 문항들이 많아요. 헷갈리지 마시고 신경 써서 유학생 좋은 학생과 함께 실전 모의고사 1회 2교시 실기시험 16번에서 30번까지 같이 풀어볼게요. 합격으로 가는 게 고고고! 합격으로 가는 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잠깐! 알림 설정은 구독 후 생겨요. 16번. 대상자의 손발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각질이 있는 부위는 오일과 로션을 발라준다입니다. 1번. 손톱은 일자로,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맞나요? 아니요.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입니다. 2번. 발가락 사이를 알코올로 세수임이 닦는다. 맞나요? 아니요. 손가락, 발가락 사이를 비누를 이용해 사이사이 닦습니다. 네. 4번.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든 발톱은 잘라낸다. 맞나요? 아니요. 심하게 살이 파고들거나 발톱 주위 염증이나 감염 등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합니다. 본인 마음대로 잘라내면 안 되고요. 반드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5번. 따뜻한 물에 60분간 담갔다 손발톱을 자른다. 맞나요? 아니요. 10분에서 15분 담갔다 손발톱을 자릅니다. 이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60분 아니고요. 10에서 15분입니다. 정답은 3번. 각질이 있는 부위는 오일과 로션을 발라준다. 노인의 피부는 건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질이 생기기가 쉬우니까 오일이나 로션을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17번. 대상자를 침대에서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여성의 회陰부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는다입니다. 1번.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맞나요? 아니요. 손목에서 팔 쪽, 발끝에서 허벅지 쪽입니다. 네. 말초 부위에서 몸의 중심부로 닦으면 정맥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초 부위에서 중심부로 닦는 게 중요합니다. 2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맞나요? 아니요. 시계 방향으로 닦습니다. 네, 시계 방향으로 닦으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배변 활동을 돕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 양쪽 하지는 허벅지에서 발 쪽으로 닦는 게 맞나요? 아니요. 선생님 설명하신 대로 말초부에서 몸의 중심부니까 발끝에서 허벅지입니다. 네. 4번. 옆쪽으로 돌려 눕혀 둔부에서 목 뒤쪽으로 닦는다. 맞나요? 아니요. 목 뒤에서 둔부로 갑니다. 네. 정답은 5번. 여성의 회음부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는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을 경우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뒤, 앞, 뒤 이거는 중요한 문제예요. 문제에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앞, 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번. 다음 그림과 같이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달린 옷을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왼쪽 팔, 수액 주머니, 오른쪽 팔입니다. 네, 쉽게 외우려면 입마 벗건.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벗을 때는 건강한 쪽. 입마 벗건. 어려우면 입마! 벗을 땐 건강한 쪽이야. 입마 벗건이라고 외우면 돼요. 보시면은 지금 입히는 문항이죠. 옷을 입힐 때는 입마. 마비된 쪽 먼저 입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비된 쪽, 왼쪽 편맘이죠? 왼쪽 팔부터 입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왼쪽 팔, 수액 주머니, 오른쪽 팔 이런 순서로 입히면 될 것 같아요. 입마 벗건 어떻게 외운다고요? 임마, 벗을 땐 건강한 쪽이야. 네, 입마 벗건. 입마 벗을 땐 건강한 쪽이야. 로 외우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19번. 대상자의 체해 변경이나 이동을 도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허리를 사용하지 않고 발의 방향을 바꾼다입니다. 네. 1번. 대상자와 멀리하여 지지면을 넓힌다. 맞나요? 아니요. 요양보호사의 허리와 가슴의 높이로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해야 합니다. 네. 대상자와 가까이에서 보조를 해야 합니다. 3번. 다리를 모으고 양 다리의 체중을 지지한다. 맞나요? 아니요. 안정성과 균형을 위해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서 지지면을 넓혀야 합니다. 네. 다리를 모으는 게 중심을 더 잡기가 편해요. 다리를 벌리는 게 더 중심을 잡기가 편해요. 벌리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벌리고 체중을 지지해야 신체 손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4번. 무릎을 펴서 무게 중심을 놓게 한다. 맞나요? 아니요. 무릎을 굽히고 무게중심을 낮게 해야 합니다. 네. 5번. 손목이나 팔꿈치 등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맞나요? 아니요.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답은 2번. 허리를 사용하지 않고 발의 방향을 바꾼다.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은 허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사용하지 않고 발의 방향을 바꾸면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20번.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이동 후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릴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원래 자세로 눕힌다입니다. 네, 대상자가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릴 때는 원래 자세를 눕힌 후에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1번.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갑자기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호소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는? 정답은 2번. 반자의 자세입니다. 1번. 1번은 측이외요.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 하는 자세이고요. 3번과 5번은 앙화이에요. 휴식을 하거나 잠을 잘 때 하는 자세이고요. 4번은 보기.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 하는 자세입니다. 정답은 2번 반자이고요.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하는 자세이고요. 식사하거나 위관 영양할 때 하는 자세 반자입니다. 22번. 침대에 반드시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서서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줍니다. 대상자를 돌려 눕히는 순서를 보면 시선이 먼저 향하고 얼굴, 어깨, 엉덩이 순으로 돌아 눕혀야 되고요. 관장하는 자세 있죠? 아까 21번에 1번 측이 관장하는 자세, 즉 대장 내시경하는 자세, 엉덩이를 뒤로 움직여서 이동을 시키고요. 엉덩이 관절과 무릎 관절을 모두 굽힌 상태가 마비된 대상자가 가장 안정되고 편한 자세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서서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 눕힌다가 맞아요. 23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하는 방법은?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보호자가 휠체어의 손잡이를 잡고요. 휠체어의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보면 2번, 3번이 같은 자세인데요. 밑에 화살표 모양을 보면은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일직선을 가야 돼요. 3번은 지그재그를 간다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정답은 일직선을 가면서 앞바퀴를 들어 올린 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24번. 거동이 불편한 노인 대상자의 보행 연습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서서 몸을 지지한다입니다. 네, 1번. 준비 운동으로 제자리에서 빨리 걷게 한다. 맞나요? 아니요. 균형을 잡기 위해 의자나 손잡이 등을 한 손으로 잡고 3분간 서 있을 수 있도록 연습시킵니다. 2번. 아무것도 잡지 않고 걷게 한다. 맞나요? 아니요. 보행벨트, 보행기, 지팡이 등 기구를 사용하여 거동을 돕습니다. 4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몸을 기울여 걷게 한다. 맞나요? 아니요. 똑바로 선 자세를 유지하여 걷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 전후 좌우로 신속히 몸을 이동할 수 있게 한다. 맞나요? 아니요. 전후 좌우로 천천히 몸을 이동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서서 몸을 지지한다. 요양보호사는 항상 대상자의 기능이 불안정한 쪽에 서서 도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쪽에 서서 몸을 지지한다가 맞습니다. 25번. 그림과 같이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보행할 때 올바른 순서는? 정답은 1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입니다. 네, 평지에서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으로 해야 해요. 평지마건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은 보행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평지에서 보행할 때는 왼쪽 지팡이 먼저, 그러니까 지팡이, 그리고 마비된 다리가 어느 쪽이죠? 왼쪽이죠? 그러니까 왼쪽 다리,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오른쪽 다리. 정답은 1번입니다. 하나를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계단을 오를 때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예요. 오지건마고요. 계단을 내릴 때는 계단을 오를 때와 반대예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내지마건입니다. 평지는 평지마건, 계단을 오를 때는 오지건마, 계단을 내릴 때는 내지마건. 선생님 이건 내 집 마련으로 외워도 될 것 같아요. 네, 내 집 마련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정답은 1번입니다. 26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급여로 구입 가능한 복지용구는? 정답은 4번. 성인용 보행기입니다. 네, 1, 2, 3, 5번은 대여 물품이고요.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 물품이 있어요. 구입이랑 대여 둘 다 가능한 품목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유일합니다. 이거 문제를 보면 대체로 무겁고 부피가 큰 것, 그리고 전자기기들은 거의 대여 물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대여 물품이 크고 무겁고 전자기기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번. 간이병기로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열탕 소독을 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입니다. 네. 1번. 변기를 차갑게 해서 변이를 자극한다. 맞나요? 아니요.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침대 옆이나 의자 위에 놓습니다. 차가운 변기가 피부에 바로 닿을 경우 대상자가 놀랄 수 있으며 피부와 근육의 위축으로 요이나 변이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겨울에 차가운 변기에 앉기만 해도 몸에서부터 차가워 하고 몸이 위축되죠. 그래서 요이나 변이가 감소돼가 될 수가 있어요. 2번. 대상자 스스로 변기에 앉게 한다. 맞나요? 아니요. 화장실에 가지 못하거나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들이 간이 변기를 이용하므로 혼자 앉게 할 수 없습니다. 네. 3번. 조명을 어둡게 하고 하의는 벗겨둔다. 맞나요? 아니요. 조명은 밝게 하고 바지는 내려두는 겁니다. 하의를 벗겨두는 거는 아니고요. 바지를 내려둬야 돼요. 그리고 조명은 밝게 해야 됩니다. 5번.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맞나요? 아니요. 대상자가 요이나 변이를 호소할 때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입니다. 네.
대상자가 배설을 할 동안 멀리 가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지키고 있어야 돼요.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4번. 열탕 소독을 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네, 이거 정답이고요. 위생상 다른 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탕 소독이 가능한 변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28번. 삼킨 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사과를 숟가락으로 긁어 먹인다입니다. 1번.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는다. 맞나요? 아니요, 말아 먹지 않습니다. 예, 국이나 물에 말아도 건더기가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고요. 3번. 계란은 반숙보다 완숙으로 한다. 맞나요? 아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계란 먹을 때는 여행 갈 때 계란 먹을 때도 사이드랑 꼭 같이 먹죠? 목이 맥히잖아요. 삼킨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는 계란을 주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4번.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려 먹는다. 신맛을 먹어도 갑자기 자극적인 게 들어오면 사례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4번은 아니에요. 5번. 떠먹이는 것보다 마시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맞나요? 아니요. 마시는 것보다 떠먹이는 것을 선호해야 합니다. 네, 마시는 것은 사례가 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떠먹이는 것을 선호하게 되고요. 정답은 2번. 사과를 숟가락으로 긁어 먹인다. 과일류는 부드러운 과육을 잘라 먹이거나 숟가락으로 긁어 먹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29번.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붕상수에 담가 두었다가 말린다입니다. 네, 1번. 삶을 때 뚜껑을 열고 삶는다. 맞나요? 아니요, 덮고 삶아야 합니다. 네, 세탁물이 공기층에 노출이 되면 옷감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뚜껑을 덮고 삶아야 됩니다. 2번. 탈수 시간을 길게 하여 건조 시간을 줄인다. 맞나요? 아니요, 의류에 따라서 건조해야 합니다. 네, 의류에 따라서 조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나친 탈수는 주름이나 의류 손상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조절해야 됩니다. 4번. 세탁물에 얼룩이 심하면 모아서 세탁한다. 맞나요? 아니요, 오염 종류와 성질을 파악해 오염도에 맞는 애벌 빨래를 실시해야 합니다. 네. 5번. 혈액이 묻었을 때 더운 물로 씻고 찬물로 헹군다. 맞나요? 아니요, 혈액은 뜨거운 물에 응고됨으로 찬물로 씻고 더운 물로 헹굽니다. 네, 먼저 찬물로 씻은 다음에 더운 물로 헹구는 게 좋습니다. 정답은 3번.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붕산수에 담가두었다가 말린다. 예, 붕산수가 냄새 제거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다음과 같은 표시 방법에 따라 건조해야 하는 세탁물은? 정답은 5번. 노란색 블라우스입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표시는 그늘에서 건조해야 되는 거고요. 옷걸이에서 건조를 해야 된다는 표시예요. 보시면 1번. 수건은 면직물이에요. 햇볕에서 건조를 해야 되고요. 2번. 이불. 이불은 상식적으로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하기 힘든 제품이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3번. 스웨터는 통기성 좋은 곳에서 채반 등에 펴서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4번. 면 티셔츠는 이것도 면직물이기 때문에 햇볕에 건조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이 정답인데요. 노란색 블라우스는 그늘에서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1회 2교시 실기시험 16번에서 30번까지 풀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실기시험 31에서 45번까지 풀어볼게요. 복습 잊지 마시고 요한쌤 좋은 학생 잊지 마세요.